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2년 1회 실기 기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복원 문제예요. 그래서 가능한 시험 보신 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복원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조금은 내용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완벽하다고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실제 시험 문제에 가깝게끔 복원을 하려고 해서 같이 풀이하는 거니까 여러분 시험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일단 1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SRF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SRF랑 그다음에 요새 또 이야기 나오는 거가 이 바이오 고형 연료 제품, 즉 우리가 고형 연료 제품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뭐 RDF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다 SRF의 개념으로 넘어왔죠. 그랬을 때 즉 바이오 SRF의 중금속 품질 기준이라고 있어요.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SRF의 중금속 품질 기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거기 수은, 카드뮴, 납, 비소, 그다음에 크롬에 대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수은 같은 경우는 0.6mg/kg 이하, 그래서 쭉 해서 크롬까지 해서 70mg/kg 이하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건 신출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회차에 시험 보신 분들은 쓰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건.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인 고형 연료 제품의 중금속 품질 기준도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일반 고형 연료 제품에 대한 중금속 품질 기준 같은 경우, 크롬 같은 경우는 별도로 품질 기준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은서부터 비소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 좀 같이 알아두시고, 카드뮴 같은 경우는 수치가 똑같아요. 카드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레기 발생량 조사 방법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 직접 개근법, 물질 수집법 몇 번 써 보셔야 됩니다. 안 써 보시면 들어가서 쓰려면 또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꼭 써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요, 어느 도시의 발생 폐기물이 하루에 50톤 이거를 소각 처리하는데 필요한 소각로의 설계 용량, 즉 설계 용량 부피를 계산하시오. 소각로의 열 부하량을 줬어요. 20만 킬로칼로리 퍼 메타 삼승 아워. 그 다음에 발열량도 줬습니다. 근데 엄격히 얘기해서 발열량을 줬을 때 이제 저위라고 주는 거가 맞는데 이건 저위로 우리가 가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위라고 보고 3,500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리고 일일 가동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뭐 스탠다드한 그런 형태의 문제죠. 3번. 소각로 부피, 뭐 소각로 용량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저희 발열량 곱하기 연소량을 부하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발열량 같은 경우를 3,500킬로칼로리 곱하기 연소량이 하루에 50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를 딱 보면 톤이랑 킬로그램 있으니까 지워줘야 되겠죠? 근데 그 앞서서 하루 가동 시간이 어떻게 15시간이래요. 하루가 15시간 가동하고 그 다음에 1000kg은 1톤. 그건 둘 다 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킬로그램 지우고요. 그 다음에 데이 지우고요. 그 다음에 요 톤이랑 요 톤 지우면 킬로칼로리 아홉만 남네요.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열 부하량이 20만 킬로칼로리, 셋, 넷, 다섯 킬로칼로리 퍼 메타 삼승 아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아워 지워지고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 이렇게 지워지겠네. 그럼 분모잖아요. 메타 삼승이 올라가면 분자가 되겠죠. 이 답이 되죠. 그래서 58.33 메타 삼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몇 번 나왔던 거죠. 매립지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로 인한 4단계를 쓰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호기성 단계, 현기성 메탄 생성, 그 다음에 현기성 메탄 생성, 하나는 3단계는 축적 단계고, 그래서 줄여서 그냥 산현성 단계, 그 다음에 4단계 같은 경우는 메탄 발효 단계 이렇게 되죠. 이거 쓰고 가스의 구성 성분 변화를 간단히 쓰시오. 1단계는 N2나 O2는 감소, CO2는 서서히 증가.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형기성 비메탄계 단계죠. 그래서 CO2 생성 증가, O2는 소멸되고 N2는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3단계 같은 경우 산현성 단계는 CO2나 H2는 비율이 감소하고 메탄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메탄 발효 단계, 즉 메탄이랑 CO2 구성비가 거의 일정한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라지 DN, 스몰 DN이 침출수 집배수층의 체성 분율과 메리츠 토양의 체성 분율일 때 다음의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기술하시오. 그래서 침출수 집배수층이 주변 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을 조건을 쓰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침출수 집배수층이 충분히 투과성을 고려할 투과성을 유지할 조건을 써라. 이것도 몇 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풀이 보시게 되면은 침출수 집배수층이 주변 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을 정도, 그 다음에 거기 스몰 D 85분의 라지 D 15 이렇게 해갖고 주변 토양분의 필터 재료가 5보다 작아야 된다. 그 나도 침출수 집배수층이 충분한 수수층을 유지할 조건, 이것도 스몰 D 15분의 라지 15, 즉 주변 토양분의 필터 재료가 얘는 5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좀 볼게요. 자, 함수율이 80%인 슬러지 1톤을 함수율 5%인 톱밥을 혼합하여 60%인 혼합 함수율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톱밥의 양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함수율은 60이래요. 식을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슬러지 1톤이랑 톱밥의 양을 x로 놓자고요. 그러면 1이랑 그 다음에 톱밥의 양을 x로 놓은 거야. x 했을 때 슬러지 1톤은 함수율이 0.8%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톱밥을 x로 했을 때 톱밥의 함수율은 5%, x 곱하기 0.0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60%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로 가면 1 플러스 x는 그 다음에 0.8이 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0.8 플러스 요건 어떻게 돼? 0.05x가 되는 거지. 그렇죠? 됐죠? 이렇게 하고 곱하기 100. 자, 그러면은 요거 전개해서 풀어버리면 60 플러스 60x는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돼? 80 플러스 요거 곱하면 어떻게 돼? 5가 되겠죠? 5x. 그럼 여기서 뭐 x 계산하는 거죠. x는 얼마? 0.36 단위는 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합 함수율에 대한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7번 폐기물 선별 분리 방법 종류 6가지 쓰시오. 이것도 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택적 촉매환원법 SCR, 그 다음에 비선택적 촉매환원법 SNCR. 그래서 SCR 같은 경우는 촉매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SNCR 같은 경우는 뭐예요? 촉매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단점은 배균현상, 압력 손실의 내용으로 기술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저감 효율 같은 경우는 SCR 같은 경우는 약 한 이거 지금 녹스 제거하는 거지, 질소산화물 제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연소시켰을 때 질소산화물 제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연소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후처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가 SCR이나 SNCR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SCR은 약 90%, SNCR 같은 경우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 30에서 한 70% 보면 되겠고, 운전오토 같은 경우는 SCR 같은 경우는 300에서 400 촉매를 쓰니까. 근데 SNCR 같은 경우는 촉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약 850에서 한 950도 정도로 온도가 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제거 같은 경우 SCR은 가능성이 좀 있고요. SNCR 같은 경우는 뭐 다이옥신 제거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단점 같은 경우는 SCR은 압력 손실이 좀 큰 거고, SNCR 같은 경우는 또 배균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할까요? 자, 인구 220만 명인 도시 폐기물 발생량이 1.5kg/인 1이고 수거 인부가 2,000명이다. 이럴 때 1일 8시간 작업 시 MHT를 계산하시오. 맨 아워 퍼 톤이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수거 인부수 곱하기 수거 시간이죠. 그럼 수거 인부수가 얼마라 그랬어? 2,000인.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라 그랬어요? 하루에 8시간? 네. 이건 뭘로? 총 수거량. 근데 수거량을 전체를 안 주고 계산하게끔 1.5kg 인 1이고 곱하기 그리고 220만이라 그랬죠. 수거해야 되는 대상 인원이.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 그러면 여기서 인 지워지겠네. 여기서 인 지워지죠. 그 다음에 맨 아워 톤이니까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킬로그램 지워지고요. 그러면 볼까요? 여기서 데이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맨 아워 톤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래서 계산한 것이 4.85 뭐 맨 아워 퍼 톤 이렇게 되고, 이거 뭐 MHT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폐기물의 소각과 열분의 정의를 간단히 쓰시오. 자, 이것도 몇 번 나왔던 겁니다. 소각이라는 개념은 산소와 접촉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산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즉 뭐예요?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 그 다음에 열분해라는 얘기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 또는 무산소 상태에서 폐기물을 연소시켜 유기물로부터 가스, 액체, 고체,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공정을 말한다. 이건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죠.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1번도 신출입니다. 자, 육각크롬의 일반적 pH에서 존재할 수 있는 형태 두 가지를 쓰죠.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좀 구분하는데, 거기 크롬메이트랑 그 다음에 디크롬메이트랑 그 다음에 하이드로겐 크로메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풀이 갖고 좀 봐주시고요. 이런 것까지 문제를 냈어요.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11번. 자, 풀이 갖고 좀 해주시고요. 자, 12번 볼게요. 자, 직경이 300mm이고 유효 높이가 4m인 원톤형 백필터를 사용하여 배기가스 10m 3승포 세크를 처리 시 백필터의 여과백 소요 개수를 계산하시오. 여과백 소요 개수.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지금 여과 면적에 대한 개념으로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개수라는 얘기는 총 여과 면적이 있잖아. 요거를 여과백 하나의 면적으로 나눠 버리면 되지. 그래서 하나당 여과백 면적 나눠 버리면 돼. 그러면 여기 사이즈를 줘. 이게 지금 원통형으로 이렇게 줬잖아요. 이렇게 줬잖아. 근데 지금 직경이 300mm고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냐면 4m라 해. 그럼 요 원통형의 표면적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응? 표면적? 그러면 얘가 표면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파이, 즉 3.14 dh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총 여과 면적부터 계산합시다. 여과 면적은 Q는 AV에서 A는 V분의 Q. 그쵸? 그러면은 Q는 AV에서 여기서 지금 면적이니까 A에 대한 개념을 보면 V분의 Q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Q 값이 얼마 줬냐면 10m 3승포 세크를 줬어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뭘로 찾을 거야? 면적이니까 메타 자승으로 찾을 거란 말이야. 이거를 지금 여과 속도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여과 속도는 여기서 얼마 줬냐면 1.2를 줬어. 1.2 메타 퍼 민을 줬고, 그럼 여기 세크 거기 민이니까 60 세크는 1분 하게 되면 여기서 분분 지워지고 세크 지워진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메타 하나 지우고 3개에서 하나 지우니까 2개만 남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나온 것이 500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500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갑백 하나의 면적은 3.14 곱하기 메트로 바꾸면 0.3m. 그 다음에 높이 h 4m.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얘는 3.768 메타 자승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3.768 메타 자승. 그러면 얘랑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132.7. 근데 이런 개수는 없죠. 하나 올려갖고 133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고용화 처리 목적 4가지. 그 다음에 고용화 처리 적용 대상 폐기물 종류 4가지. 자, 그래서 이 목적 같은 경우 4가지 외워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 폐기물 같은 경우도 4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목적은 나왔댔고 적용 대상 폐기물은 아마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풀이 갖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자, 매립 시 폐기물 파쇄의 장점 3가지. 매립할 때 이제 폐기물을 파쇄시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 3가지. 이것도 요새는 좀 안 나왔어도 과거에 몇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 풀이를 갖고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우고 할까요? 예, 좀 지우고 나머지 풀이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보겠습니다. 인구 15만 명인 어느 도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1인 1일 1.5kg이며 밀도는 380kg/m3이다. 이 쓰레기를 압축할 때 초음 부피의 3분의 2로 되며 이를 다시 분쇄할 경우 압축한 부피의 3분의 1로 된다. 이거 잘 읽어야 돼. 예. 자, 트렌치법으로 처리된 쓰레기를 깊이 5m로 매립할 때 압축 처리만 하여 매립한 경우에 비해 압축한 후 분쇄 처리하는 경우 1년간 몇 메타 자승의 매립 면적이 축소가 가능한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보면 압축할 때 처음 부피의 3분의 2로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부피의 3분의 2로 됐다. 그럼 3분의 2가 매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압축한 다음에 분쇄한다 그랬죠. 이걸 다시 분쇄할 경우에는 압축한 부피의 또 3분의 1로 된다 그랬어요. 3분의 1만큼이 아니고 3분의 1로 된다 그랬으니까 3분의 1을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매립 면적이 축소가 가능하냐? 1년 동안. 이 얘기는 뭐야? 압축만 하는 경우에서 압축 후 분쇄한 경우를 빼서 그 차이가 축소 가능 면적이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단 15번 압축만 하는 경우, 압축한 경우에 압축만 했을 때 매립 면적은, 자, 양을 밀도랑 그 다음에 매립 깊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양의 개념은 1.5kg 인 1, 그 다음에 인구가 15만, 하나 둘 셋 넷 인,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요거 지워지죠. 그 다음에 1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1년은 365일이고 2요. 1년. 그러면 여기서 데이데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밀도가 380kg/m 3승이고 깊이가 5m.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지우고 여기서 하나 지우니까 자승만 남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분모가 올라가면 분자 메타 자승 퍼 2여가 되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압축만 했을 때 처음 부피의 3분의 2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분의 2만큼 매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것이 28815.79 메타 자승포 2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압축 후 분쇄한 경우, 압축한 다음에 분쇄까지 됐을 때 매립 면적은, 자, 이거의 3분의 1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8815.79
0.79 메타 자승포 이어의 이 압축한 부피의 3분의 1이 된다 그랬잖아요. 3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이만큼 매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곱하기 3분의 1 하게 되면은 9605.26 메타 자승포 이어. 그래서 축소 가능 면적은 차이값이죠. 축소 가능 면적은 어떻게 되냐? 빼주면 되겠죠. 28815.79 마이너스 9605.26 하게 되면은 19210 메타 자승포 이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요건 조금 신출 계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PVC 폐기물은 시간당 10kg으로 소각할 경우 연소가스량이 시간당 10,000 스탠다드 메타삼성이 나왔대요. 연소가스 중 염화수소 즉 HCl의 농도는 몇 ppm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ppm이냐? 단 PVC의 단위치의 구조식을 줬어요. 어떻게 줬냐? CH2 CHCl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요거에 CL의 원자량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요 PVC라는 얘기죠. 이거의 연소 반응식을 일단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 탄소가 2개고 수소가 3개고 탄소가 2개고 수소가 3개고 그 다음에 염소가 하나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요거 반응식을 좀 만들면 C2H3Cl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걸 갖다 써도 됩니다. 플러스 연소니까 산소가 만나겠죠. 그래서 나온 거가 이 CO2 플러스 HCl 플러스 H2 이렇게 나오고 여기 요 숫자를 맞추면 반응식을 만들면 2.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반응식을 좀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HCl의 농도를 ppm으로 계산하는 건데, 자, 일단 HCl의 자 여기다 쓸까요? HCl의 ppm으로.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HCl의 양이란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연소가스량이 또 스탠다드 메타산성파 아워 개념으로 썼단 말이야. 그러면 단위가 똑같은 거가 나와요. 그러면 ppm을 구해하려면 10의 6승을 곱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연소가스량에 대한 개념 분의 HCl의 양. 얘도 뭐 가스량이랑 같은 개념이지. 근데 얘랑 단위가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10의 6승을 곱해서 ppm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연소가스량은 지금 문제에서 만 스탠다드 메타 삼승포 아워를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해야 돼? 연소가스량을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 구조체랑 지금 염소 HCl 얘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분자량을 보게 되면 얘 12잖아. 12 곱하기 2 플러스 수소는 1이잖아. 1 곱하기 3 플러스 얘는 35.5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렇게 쓴 거예요. 12 곱하기 2 플러스 3 플러스 35.5. 그래서 전체 다 묶어서 요 킬로그램이 산소와 반응을 했을 때 염화수소가 얼마가 나왔냐면 22.4 스탠다드 메타산성이 나왔다. 앞에 1이 있잖아. 1몰에 대한 부피. 그랬을 때 문제에서 10kg per hour를 연소를 시켰을 때 HCl은 얼마냐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HCl을 여기서 정리해서 HCl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볼게요. 그냥 12 곱하기 2 플러스 3 다 쓸게요. 35.5 큰 가로 치고 킬로그램 분해.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10kg per hour 곱하기 22.4 스탠다드 메타삼스. 자, 그러면 여기서 킬로그램 지워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탠다드 메타삼승 per hour가 돼버리네. 이것도.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것이 3584 스탠다드 메타삼승 per hour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연소가스량은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어? 만이라 그랬잖아. 만. 하나, 둘, 셋, 넷 스탠다드 메타삼승 per hour. 그 다음에 HCl의 양 요거 3548 스탠다드 메타삼승 per hour. 그럼 얘는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ppm으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10의 6승을 부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358.4 ppm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신출이니까 요식 세울 수 있게끔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17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율이 80%, 그 다음에 가연분이 건량 기준으로 60%인 하수 슬러지 100톤을 함수율이 50%, 회분이 건량 기준으로 30%인 쓰레기 200톤과 혼합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자, 이 혼합 폐기물의 삼성분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문제를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거고 신출이야, 신출. 자, 그러면 이거 간단히 보면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게 되면 자, 일단 하수 슬러지가 뭐야? 100톤이라 그랬잖아. 100톤인데 여기서 함수율 수분이 80%면 고용분은 당연히 뭐야? 20%고. 어? 이 중에서 가연분이 건량 기준으로 60%라는 얘기는 유기물이 60%고 무기물이 40%라는 얘기라고. 됐죠? 응.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200톤을 한번 보자고요. 쓰레기 200톤도 함수율이 50%니까 수분이 50%, 고용물이 50%고 여기서도 뭐야? 회분이 건량 기준으로 30%라는 얘기는 무기물이 30%라는 얘기지. 그러면 유기물은 당연히 70%고. 이렇게만 해놓고 삼성분이라는 얘기는 수분, 가연분, 회분. 그렇죠? 수분, 가연분, 회분에 대한 포션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수분. 아이고. 자, 그러면 하수 슬러지랑 쓰레기 100톤이랑 자, 200톤이 혼합이 된 거고. 그랬을 때 자, 수분은 하수 슬러지의 수분은 몇 프로야? 80%. 쓰레기는 몇 프로야? 50%. 그러면 뭐 100 곱하기 0.8 플러스 200 곱하기 0.5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 60%. 삼성분 중에 수분 됐어요. 그 다음에 가연분 볼게요. 그 위에서 우리 정리해 놓은 거 그거만 정리 정확히 해 놓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이랑 200톤이 혼합이 된 거고. 자, 그럼 100톤 보겠습니다. 100톤 같은 경우가 하수 슬러지잖아요. 가연분 볼게요. 가연분. 일단은 100에서 가연분은 되려면은 고형분이 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0.2. 그쵸? 곱하기 여기서 가연분은 유기물이죠. 60% 0.6 플러스. 그 다음에 200. 쓰레기에서는 고형물이 50% 0.5. 이 중에서 유기물이 70% 0.7.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27.33%.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회분.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100 플러스 200톤이 되겠고. 자, 회분만 볼게요. 자, 그러면은 하수 슬러지 100 곱하기 이 회분도 마찬가지로 자, 고형물 0.2. 예. 그 다음에 회분이 무기물이 되는 거지. 예, 0.4 플러스 200 곱하기 0.5 곱하기 여기 무기물이 얼마? 30% 0.3 곱하기 100 하게 되면 12.6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게 맞았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요거 있지. 요거 요거 합이 얼마? 100%가 나오면 되는 거죠. 약 100%가 나오면 문제 이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하수 슬러지랑 쓰레기에 대한 수분, 고용물, 유기물, 무기물에 대한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아마 처음에 이거 보신 분들은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도 잘 푸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요. 18번 다음 보기에서 문제에 알맞은 내용을 찾아서 쓰시오. 폐기물의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MBT라고 하고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 연료화시킨 고형연료 SRF, 그 다음에 알루미늄 캔 등을 선별하는 회수 방법은 거기 보면은 에디 크런트 세퍼레이션 있죠? 요거를 좀 의미하고요. 그리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는 뭐 EPR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22년도 1회 기사 실기 문제 같이 풀이했습니다. 아마 두 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롭죠.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거는 한두 문제 신출 나온 거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를 실수하면 안 되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번 1회차는 그렇게 무난했다기보다는 좀 신출이 그래도 몇 문제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좀 확실하게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를 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은 그런 룰을 범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기존에 하여튼 나와 있던 거, 기출 나와 있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웠던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실수 안 하게끔 하시는 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출 나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틀려라? 그건 아니죠. 다 여러분이 배운 이론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당황해서 못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건 그렇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존에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실수 안 하면 충분히 다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기준이 뭐 100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 한 7, 80 만들어 놓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꼭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